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중일 3국의 북핵 전문가들이 각국의 입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나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강행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핵에 대한 북한의 의존성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난 2008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북한은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주력했습니다.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2010년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그리고 올해 3차 핵실험 강행으로 핵을 전제로 정권의 생존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북핵 전문가들은 동북아 안보 정세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각국의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국 푸단대학교 차이젠 교수는 국제사회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북한을 감싸는 것은 G2 국가로서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며 중국은 더 높은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wadays, China have two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irst one is to maintain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cond one is to assure it is denuclearized.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교의 나카토 사치오 교수는 일본이 북한 핵 개발에 대해 대응형 관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일본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한국과 미국과의 정책 협조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지금에 있는 국제 질서를 바꾸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국제 환경에 맞춰서 그리고 그 속에서 일본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통일연구원의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북핵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새 정부에서 공통된 것은 북핵 불용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 목표였죠. 결국 지금까지는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똑같았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인 동시에 동북아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 나아가 전 지구적 핵 확산 금지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가 동북아 평화라는 공통 분모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긴밀한 협조 속에 북핵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나경철입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일본의 책임감 없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일본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과거 일본은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숱한 기독교인 애국지사들을 고문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핵 문제 등으로 한중일이 결속해야 할 이때에 일본은 신사참배 같은 우경화 정책을 포기하고 주변국들과의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일본 국회의원 168명은 별도의 단체를 조직해 집단으로 신사참배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또 23일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해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국가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23일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동성애 관련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남미 우루과이에 이어 17일 뉴질랜드, 23일 프랑스까지
이달 들어서만 벌써 3개 나라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찬성 331표, 반대 225표로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현재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프랑스를 포함해 현재 동성애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14개 나라.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의회가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미국,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일부 지역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3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동성애 동성혼 관련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정체성, 성지향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법안들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법안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한다는 데 반발이 인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전통적인 가정 중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아에서는 단 한 곳도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굳이 다른 나라의 그런 악법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강성, 전통가족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우리가 굳이 합법화하거나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논란 과정에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마련됐지만 징역형과 벌금형 등 차별 금지 강제 규정 조항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 없도록 하는 역차별적 요소가 된다는 데 반발이 컸습니다. 이 같은 반대 의견 확산에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법안을 철회했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보완해 법안 추진을 재논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그 차별에 대해서 금지하자는 데 대한 국민적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다가 모호한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용어도 생소한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 이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현재는 김재현 의원의 법안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김 의원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회의 가장 큰 책무라며 법안 철회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기독교계 일부에서도 차별금지 법안 반대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동성혼 논란은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권 개선 요구를 반영해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 방침을 밝히고 있어 여론 수렴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다시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상속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는 독일, 스위스, 헝가리 등 20여 개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장과 전통적 가치 보호를 위한 동성애 동성혼 비판이 어느 정도 경계를 이룰지가 앞으로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무장괴한에게 납치됐던 정교회 주교들이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외신은 지난 22일 시리아 북부 알레포 지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시리아 정교회 요한나 이브라임 주교와 그리스 정교회 블로스 야지지 주교가 하루 만인 지난 23일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납치범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군과 반군은 서로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주교들의 납치 소식이 알려진 후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즉시 규탄 성명을 내고 주교들과 시리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자며 하나님의 평화가 시리아를 비롯해 정의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길 바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제10차 WCC 부산총회의 의미를 알리고 세계교회에 협력을 요청하는 예배가 두바이에서 드려졌습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빛의 순례단은 지난 18일 두바이 현지교회 지도자들과 에큐메니컬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예배에는 두바이 개신교교회연합회 루안 팔파사왈라 대표, 순복음교단의 알란 파울 목사 등 다양한 교파의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WCC 한국준비위원회 김종훈 상임위원은 설교에서 이번 WCC 총회의 목적은 생명의 하나님을 통해 이 땅 위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계교회가 WCC 총회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주고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빛의 순례단은 두바이 방문을 끝으로 1차 여정을 마무리하고
5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방문하는 제2차 빛의 순례를 가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약 10만 명이 참가하는 일치의 축제도 예정돼 있습니다. 종교 탄압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수단의 크리스천 여성이 대통령의 명령으로 석방됐습니다. 수단의 크리스천 샬라 파미는 정부의 교회 탄압으로 7주 동안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명령하면서 지난 2일 석방됐습니다. 바시르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수단에서 자유의 분위기가 보장되고 개인과 집단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법으로 다스려지는 수단의 정보당국이 지난 몇 주 동안 기독교와 관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강제로 추방하고 있어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수단의 정치적 자유의 분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인 종교적 자유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국내외 불우 아동과 북한 아동을 돕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기아대책은 기자회견을 열고 4월과 5월 2달간 모금된 후원액으로 각 지역 불우 아동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며 특히 6월 1일 어린이날을 맞는 북한 아동들에게 장마를 대비한 우산과 장화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전 세계 굶주리는 어린이를 돕기 위한 스탑 헝거 포 키즈 전시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전시회는 말리와 네팔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기아대책 최보수 부회장은 기아대책은 단순한 구호단체가 아니라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달하는 구호선교 NGO라며 전 세계에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구세군이 자선냄비본부를 창립하고 다음 달 10일 출범식을 갖습니다. 구세군은 조직을 확대해 더 많은 소외이웃을 돕게 될 것이라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개혁교회들의 부흥과 연합을 주제로 세계 개혁교회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교단 설립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92회 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목사 부총회장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종복 목사와 송덕준 목사는 교단 화합과 깨끗한 선거 문화를 위해 이종복 목사로 단일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대입 전형 단순화를 위한 5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일에는 입학사정관제의 획기적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는 듯 하더니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 들어 확대됐다가 저녁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 18도,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강원과 충북, 경북 지방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따뜻해서 나들이 하시기에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